조국 광복과 반공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19일 이영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박사의 유해는 지난 23일 생전에 그리던 조국당에 말없이 환국했는데, 이날 공항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호상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정일관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외교사절,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와 21발의 조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해는 경건하게 운구했습니다. 이어서 있은 봉영식에서 박치순 목사는 그렇게도 이 땅에 묻히고자 원하던 당신의 종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결례가 환영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다시금 이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에게 은혜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봉영식을 마치고 유해는 생전에 국민들의 앞장에 서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반대와 신탁통치 반대를 부르짖던 세종로 거리를 거쳐 이화장에 안치됐는데, 이화장 빈소에는 수많은 문상객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 이승만 박사 생전의 육성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고 이승만 박사는 6.25 동란 때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2만 7천여 명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대 영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장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 홍정철 국무부 장관은 장례 의식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최대의 예우와 성의를 다해서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해외에 우리 애국 동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9일 수요일 날은 국부, 정확하게는 초대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 정동 제1교회 장로이신 이승만 대통령 서거 제58주기로서 특별히 이제 그동안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그런 의식에 참석했는데, 많은 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해서 먹고 사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 야당 세력이고요.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서 먹고 사는 세력이 지금의 보수 여당, 의장 보수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공화당이 국부 이승만 박사의 정말 올바른 정신을 계승하고자 우리 공화당 주최 주관으로 제1회 추모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식을 시청 앞에서 국민 추모제로 그렇게 거행해서 3차까지 했고, 올해 이제 4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부 이승만 박사의 추모제도 그렇게 국민 추모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홍수 장마 피해가 또 심하고 또 계속 우중이고, 또 무엇보다도 또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근처에는 일체의 부양소도 설치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또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정말로 국가적인 행사와 같은 이 국부에 대한 추모제를 거행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종북 좌파 야당들이 이제 그 추모제라는 형식으로 반정부 시위를 하고,
또 극심한 자기 이익을 가지고 무슨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등등으로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그냥 분홍서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정말 이런 국가적인 의식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오세훈 시장이 우파의 지도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제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마 내년부터 또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국민 추모제로 그렇게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모 특집으로 이승만 박사의 1965년도 7월 19일 날 새벽 1시에 하와이 마우라라니 요양원에서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23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운구를 김포공에 도착해서 봉영식을 하고, 그리고 27일 날 7월 27일 날, 여러분 7월 2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방공포로 석방한 날입니다. 그날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의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이승만 박사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번에 이제 그 수해 사건이 참 엄청나죠. 정말 우리 선진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오송은 또 특별히 과학도시로 최근에 세워진 아주 최첨단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의 도시인 경북 예천에서 또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태양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에서 전혀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연재해를 만난 그런 분위기 속에 또 안타깝게도 국가 지도자가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국부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영부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애국심에 있어서나 또 지혜에 있어서나 청렴 결백함에 있어서나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통치력을 행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특별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5군데 명품 숍을 쇼핑했다. 여러분, 쇼핑을 했어도 문제고 또 호객행위에 끌려서 아이 쇼핑만 했다고 해도 문제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카 영부인이나 유경수 영부인을 우리가 기억하는 당원 동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또 그래서 이것이 수혜와 맞물리면서 지금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또 실드를 치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왜곡하고 또 변명하는 이런 아주 모습에 정말로 우리 국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로 참다운 국가 지도자가 없다는 정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제1차적인 책무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로부터 치산치수, 이 자연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길러서 싸울 수도 막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건설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나마 그래도 잘 대비하고 잘 또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산치수가 국가 지도자의 제1덕목이 됩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는 대부분 서민들과 농민들이 피해를 입죠. 대다수인 서민과 농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것은 민심과 여론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타격을 입는 농민과 이 시민들, 소시민들, 이들이 대부분이 다수인데, 이들이 타격을 받을 때 바로 정권과 국가 지도자는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퇴진될 수 있고 또 국민적 지탄으로 정말로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을 잘 대비한 그러한 지도자는 그야말로 국가적 영웅과 또 위대한 성군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장례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 보이세요? 제 넥타이가 이게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상징하는 그런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번 추모 특집 영상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과 함께 이제 사진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1년 7월 11일 화요일 날 전남 남원의 대홍수 재앙을 만나서 일개 마을이 싹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남원은 춘향의 도시죠. 거기 남원에 200리라고 하는 마을이 아주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박정희 의장이 여러분 보시면 5월 6일 날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6일을 혁명하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7주 만에 이런 엄청난 자연재앙을 만났으니 박정희 의장으로서는 얼마나 충격이고 그야말로 첫 번째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곧바로 남원과 가까운 광주에 있는 전투보병학교 사령관 오덕준 소장을 임명해서 200수혜지구 사령관을 임명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제 경북에서는 영주, 지금 영주도 이번에 또 다시 어려움을 당했고 예천도 좀 그렇죠. 그 근처의 도시. 영주는 시내에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4분의 3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거의 뭐 무릎까지 차서 배를 타고 이렇게 뗏목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3분의 4 정도가 침수될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재산피해는 많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자, 수해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박정희 의장이 계속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었는데도 우중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수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정말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좀 해상도가 흐립니다. 박정희 의장이 항공기에 내려가지고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우비를 얻고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 거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천에 비행기의 이륙도 힘들고 또 추락의 위험도 있고 또 착륙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천후에는 비행기가 뜨질 않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의장이 바로 이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시민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대책을 협의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시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 지역은 항공으로만 시찰을 하고 피해가 많이 입은 남원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은 약 139명이 사망을 했고요. 약 190명이 사상자가 났고 일개 불황, 아까 말씀드린 200명이 완전히 스몰되었고 1500명의 그 이재민이 나서 긴급 구호 대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아일보에 남원 일대의 수해 참사라고 해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 평명자가 139명이라는 기사도 나오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영주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원 사진은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영주 사진은 많이 있어가지고 영주 사진을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 남원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영주는 아주 기와까지 물이 찼으니까 거의 한 2m 정도가 물이 찼다는 얘기죠. 엄청난 재앙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최고의 의장 박정희 수장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는데 수해가 나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박정희 의장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잘 살아보겠다고 혁명을 했는데 이 큰 재난이 닥치니 우리 백성을 도와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재난을 당해서 이 큰 비에 슬퍼할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을 내가 직접 만나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방문을 한 것이죠. 왼쪽 사진에 보면 요건 이틀 후에 기차를 타고 영주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에는 영주는 항공 시찰만 하고 남원을 방문했거든요. 피해가 큰.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진 영주에 철도가 복구가 되니까 기차로 영주를 가서 왼쪽에 보면 의장각하 하사품이라고 구호품을 가지고 또 담배를 촐로에게 나눠주면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안악내들을 방문하는데 안악내들이 그 수해 참사 속에서도 박정희 의장을 아주 반갑게 환한 표정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도 수해 복구가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재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이재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받다고 합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 혁명내각의 내무부 장관이 한신준장이 수행을 했고, 또 오재경입니다. 오타입니다. 오재경 공보장관이 또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박정희 의장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거기에 미 대사관 직원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왜 대사관 직원이 수행을 했을까요? 사실은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CIA 비밀 요원으로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을 했죠. 당연히 혁명을 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혁명을 해서 박정희 의장이 진짜 혁명가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반공과 민생의 혁명가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무혈혁명으로 성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았지만 진짜 국가를 통치할 만한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이것이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에 바로 이 미 대사관 직원도 할 수 없이 자기도 생명을 걸고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국무부와 CIA를 통해서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게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겠습니까? 박정희 장군은 반공과 민생을 위한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한 이런 모습을 보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4일 날 케네디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혁명 지도자가 국빈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의장이 워싱턴 공항에 내렸을 때에 존슨 부통령, 그리고 넷리처 합참의장, 던 리스크 국무장관, 또 데커 육군 참모총장, 그래서 3군 수뇌부 또 3부 요인들이 다 공항에 도열해서 영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1번을 경유했는데, 여러분, 1번에 바로 현직 수상이 공항에서 영접을 해서 기자회견에 배석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 날 이틀 후에 영주를 제1차 직접 시찰해서 방문하는 모습이고, 바로 왼쪽에 내무부 장관 한신 장군이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한신 장군은 육사 2기 동기생이죠. 근데 동기생이지만 나이가 5살 연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선두주자고, 그 다음 선두주자가 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영주를 기차로 방문해서 군사작전식 복구 재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직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영주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서천강이라고, 이 강이 시내를 통과하는데 산 때문에 S자로 휘어서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가지고 그 엄청난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박정희 의장이 최초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 S자 강을 직선으로 뚫는 직강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강공사, 산을 깎아서 직강을 만드는 이 엄청난 토목공사,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경비와 또 인력과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거 잘못 실패했다가는 정말로 혁명 정권이 위태로울 정도인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또 놀라운 사실이죠. 어쨌든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진짜 생명을 걸고 우천에 방문한 것은 목숨을 건 것이고 이 직강공사를 하게 된 것은 대규모 직강공사 하게 된 것은 바로 정치 생명, 바로 이거를 성공하면은 민정 이후에도 어떤 지도자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실패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성명정부가 초창기서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육군대학 총장 이성가 소장을 임명해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실병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육군대학 총장인 이성가 소장을 역시 5살 아래죠. 군영 1기 선배지만 5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성가 장군이 지휘해서 완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윤보선 대통령도 또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 8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헬기를 타고 이제 방문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이제 대대적으로는 구호품을 모아가지고 수송작전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국민의 통합,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언론의 사명인데 우리는 정말로 언론이, 특히 조중동이,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촛불난동의 일대 선봉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적죄요. 또 거짓으로 현직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했다는 건 이거는 내란죄,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내란죄, 전복 음모죄에 해당하는 이 사형 대상죄들이 다 조중동 언론이 되겠습니다. 61년도에는 이렇게 정말로 수재민들을 위해서 구호품까지도 수송한 이 언론사의 본연의 책무를 우리 우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도 빨리 회복해서 회개하고 참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18일 날, 25일 날 거의 매주 2차, 3차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영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면 제2군 사령관 민기식 중장이 역시 군영 1기로 군대 먼저 했기 때문에 중장이지만 나이로서는 4살이 아래인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민기식 중장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가 장군에게 직강공사를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영주와 남원을 향발했다고 제3차를 보도한 내용이 되겠고 한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원 공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려도 오타죠.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거 끊임없이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오타와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참 진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재경 공보장관인데 여기는 원 공보장관으로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영주 S자 모양의 서천을 직강공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요즘에 또 종북 좌파가 그 당시에 국토건설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깡패, 불량자, 거지 이런 사람들, 놀고 먹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삼청교육대의 어떤 의미에서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교육대가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래서 일을 시키고 일을 배우게 하고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국토건설단을 조직했는데 이제 그 국토건설단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잡음을 가지고 또 보상운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중요한 토목공사 최초의 토목공사 그리고 이재명 공사에 국토건설단이 참여했다는 걸 얼마나 의미 있고 이건 훈장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권 문제다 어쩐다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게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공적을 가지고 국가 유공자가 돼야죠. 자, 그래서 보면 왼쪽에 보면 영주 시민들이 국토건설단 건설원 환영이라고 아치를 만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군대는 최첨단 부대였죠. 미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현대화, 정예화 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최첨단 그 당시 시스템과 조직과 또 이런 장비를 갖고 있어서 6번의 최정예 공병단 133 공병대가 동원이 됐고 또 해병 제16 상륙단의 그 공병대가 동원이 됐고 또 미 8군 사령부에서도 이렇게 박정희 장군의 그러한 민생 방공 지도자로서의 이런 생명권 모습에 감동을 받고 케네디 행정부와 미 합참에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미 8군 사령부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이 쌍날개 헬리콥터죠. 옛날에 잠자리 헬리콥터라고도 그랬나요? 그래서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최첨단 자재를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6개월 만에 겨울 공사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7월, 8월, 9월부터 했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3월 31일 날 바로 첫 대규모 토목 사업을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께서 이때 진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토목공사라는 게 모든 건설의 기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설 또 뭐 이후에 이제 무슨 고속도로라든지 또 소양강 댐이라든지 또 포항제철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서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의 출발이 바로 이 수재를 통한 직강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박정희 의장이 지역 이주들과 수해 복구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이고 또 왼쪽에 이제 단상에서 준공식 중에 이제 경례를 받는 모습인데 오른쪽에 이제 구호가 해독을 해보면 수해로 잃은 재산 증산으로 찾아보자. 옛날이기 때문에 찾아라고 썼더라고요.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2년 동안의 군정을 끝내고 이제 1963년도 8월 30일 날 박정희 의장이 육군 대장 전역식을 하고 이제 민정을 참여하기 위해서 전역을 합니다. 이제 국민투표 선거를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도 8월이니까 여름철 아니에요? 그때도 또 마침 수해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전역식 직전에 바로 박정희 의장이 바로 수해 현장을 또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또 역사학자들이 또 일반 보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주 방문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박정희 의장 별이 4개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이고 그 뒤에 박정교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소장이 좀 불분명한데 박정희 장군이 이제 나중에 민정 참여 때 아주 그 귀한 인재로 사용한 그 정래혁 소장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도 몇 장이 있는데 바로 1961년도 사진이 아니라 63년도 사진.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만 잘 해독해도 엄청난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역시 박정희 의장이 이 당시 방문한 사진인데 또 하나의 증거는 박정희 장군이
혁명 내각 기간에 보국 훈장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훈장이 있죠. 그다음 무공 훈장이 있죠.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군인들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국 훈장을 제정하면서 박정희 의장이 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왼쪽에 보국 훈장을 단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때 방문 때도 해상도가 나서서 그렇지 이때 바로 이 훈장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을 박정희 대장에 취임하고 1961년도 11월 1일 날 대장에 취임하고 그때 이제 보국 훈장을 제정해서 그때부터 훈장을 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CIA 의원 얘기를 아까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61년도 사진에서는 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방문한 사진 왼쪽에 보면 박정희 의장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 두 번째에 바로 미국인이 보이죠. 이분이 바로 미 대사관 직원이고 사실은 그 CIA 요원으로 군정 과정에 그리고 혁명 내각 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해서 케네디 행정부에 보고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을 건 그 남원 수해 방문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정 이양으로 해서 5군단 비행장에서 저녁식을 할 때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수해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수해로 시작해서 수해로 민정을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의장이 엄청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박정희 의장이 이제 민정을 이양하고 이제 11월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윤보선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투표를 하는데 개표를 시작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쯤에 졌다. 이제 선거에서 졌다라고 다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새벽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해지구 지역, 즉 뭐예요? 시골 지역, 섬 지역.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릉도를 다니고 울릉도를 방문하고 그때도 생명을 건 방문이었거든요. 울릉도 저반 시설이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내리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최영섭 그 해군 대령이 그 바다에서 건져낸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명을 건 사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로 그것만 가지고도 또 1시간 강의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울릉도 방문하고 이렇게 수해 지역 때마다 방문하고 제주도 방문하고 하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개표가 일찍 된 도시 지역에서 윤보선이가 앞서다가 이제 뒤늦게 투표함을 가져와서 열기 시작한 그래서 몰표가 나오면서 역전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이 수해 대책이 국가 지도자의 책무의 1순위라는 거, 이거는 민심과 여론에 직결됐다는 거, 정권과 개인의 운명이 개인 지도자와 정권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예측했던 것처럼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가지고 참배하고 쇼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조원진 대표와 같이 진정으로 이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치 세력과 정치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6년 동안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정말 애국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인내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와 같이 한 이 조원진 대표 청렴결백하고 한 건의 금전적인 또
비리와 부정부패가 없이 정치적인 박해로 고소고발을 당할지언정 이렇게 국부와 각하의 정신이 이어받는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장례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1965년도는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말씀드린 대로 당선이 된 박정희 대통령 2년 때쯤입니다. 그때 7월 19일 날 새벽 1시에 하와이 마우 라나니 용왕병원에서 소천하시고, 이제 이인수 양자의 성함을 미처 파란색으로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급히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이, 요즘에 영수회담 얘기 조원진 대표님께서 많이 하시죠? 최초의 영수회담을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순천 여사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이렇게 이승만 박사, 초대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가 서거하자 이것을 우리가 여야가 합력해서 잘 모시고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의를 해서 그 다음날 곧바로 박순천 민중당, 그 당시 야당 박순천 여사와 영수회담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건데, 자, 1965년도 7월 19일 날 이승만 박사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엽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하야를 하시고 장면 내각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는 거 하니, 이승만 박사의 정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 금지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 박사의 이제 계열들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내각 정권에 만들었던 정치적 행동 금지법을 해제합니다. 해제하는데 왜 해제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의결하는 거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승만은 한일 병탄 이후 해외에 망명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반생을 바쳤으며 건국 후에는 초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근 10여 년에 걸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기반을 닦고 반공체제 확립에 이바지한 공헌이 지대하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겁니다. 5.16 혁명 후에는 수성 한성, 아마 하와이 호놀룰루, 하와이를 그 당시 수성 한성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가 이 해상도가 낮아서 해독하기 어렵지만 수성 한성, 하와이에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혁명 과업 수행에, 우리나라의 발전과 혁명 과업 수행에 정식적 고문을 하는 듯 그 공헌이 지대하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병상에서도 박정희 의장의 그 반공 민생 혁명의 정식적 지주로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박사의 한간의 그 오해들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텔레비를 보실 거 아니에요? 고국의 소식이 늘 궁금할 거 아니야. 그 혁명의 소식도 들었는데 역시 혁명을 제일 먼저 지지했던 벤프리트 장군, 이 벤프리트 장군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또 소식을 잘 알죠. 그래서 혁명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직강공사,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그 당시 TV에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이승만 박사가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줬다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한민족은 무엇이든지 잘해.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거해서 이제 7월 23일 날 김포공항에
이제 유해가 도착하는데 영상을 한번 그 당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서거라는 제목으로 이제 봉영식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이 직접 하와이에 가셔서 이제 운구를 해가지고 하와이에서부터 김포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자, US Air Force 나오죠? 미 공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친히 삼보 요인들을 다 대동해서 유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삼보 요인과 외교사절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와 21발의 조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여러분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요. 영상이 끝나면 사진을 제가 또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제 비행기에서 운구를 하죠. 국군, 육해공군, 해군, 4군 의장대들이 합동으로 운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계시죠. 예, 오른쪽이 바로 국방부 장관 김정열, 조금 아까 정일공 국무총리, 외교사절단. 이어서 있은 봉영식에서 박치순 목사는 봉영식을 할 재단으로 운구를 하죠. 당신의 종은 이 땅의 우리 모든 결례가 환영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다시금 이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정일권 국무총리가 애통하는 모습이죠. 이승만 박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장택상 언론에 조금 아까 보였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 유해는 생전에 국민들의 앞장에 서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반대와 그래서 이제 운구를 해가지고 이화장으로 모시는 모습입니다. 이화장 빈소에는 수많은 문상객들이 지붕에 태극기를 장식해서 이제 시청을 거쳐가지고 이화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화장에 안치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 이승만 박사 생전의 육성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당시 역사 영상을 만들었죠. 건국절 때. 6.25 동란 때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27,000여 명의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는 이게 그 유명한 반공포로입니다. 이 반공포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휴전 관련 특집하면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또 중요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인파. 요건 이제 하야하시고 이화장 돌아오실 때 모습입니다. 하야하시고. 예, 보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보셨으니까 사진하고 이제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왼쪽에 오른쪽부터 먼저 국부 이승만 박사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플로리다에서 벤프리트 장군이 듣고 곧바로 하와이로 날아오죠. 그래서 제3대 주한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해서부터 정말로 이승만 박사를 존경해서 자기 아버지보다도 또 그 당시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 대통령보다도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존경하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모신 벤프리트가 와서 한인 기독교회 이승만 박사가 개척하고 설립한 한인 기독교에 안치된 그 유해에 격려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모습이 이인수 박사님 상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유해를 모시고 온 거죠. 왼쪽에 이제 운구하는 모습인데 뒤에 이제 상주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국무총리, 이호상 국회의장, 삼부위원이 다 보이고 그 뒤에 벤프리트 장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봉영식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모든 삼부 요인을 대동해서 도착할 모습인데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공보부 그 당시 이제 공보부 홍종철 장관이 중요한 주요 부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규 경호실장 그리고 공화당
의장인 정구영 박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가 바로 정일권 국무총리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내리는 모습 아까 보셨죠? 그래서 맨 앞에서 성경 찬송을 듣고 성직자 복을 입고 서 있는 분이 바로 봉영식을 집례할 1954년도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초대 군종감으로 임명한 바로 박치순 목사가 되겠고, 또 1945년도에 광복이 되면서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공산 받기를 비해서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태원에 세운 교회가 해방교회인데, 그 이름도 해방교회라고 했어요. 그 담임 목사였었던 박치순 목사님이 이제 운구를 영접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까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죠? 그 옆에가 바로 대법원장 조진만인데, 바로 이 조진만은 이승만 박사가 1950년도에 제5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당시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어려운 수련,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일제시대 때 고등 문관시험이라고 해서 행정과가 있었고 사법과가 있었고 외국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진만이라는 분이 1925년도에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동경제국대학도 아니고 서울의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최초의 조선인으로 이 사법과에 합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분이고, 또 이분이 바로 배천조 씨입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같은 친척이죠. 배천조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호상 국회의장, 그 다음에 공화당 의장 정구영, 그 다음에 허정, 과도내각수반 허정은 바로 28 독립선언서부터 또 3.1운동 때부터 이 박사가 키웠던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들 제가 이 기억이 날듯말듯한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유명한 이은영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건너가 국회 부의장 장경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홍종철 국무부 장관하고 내각들이 쭉 서 있었고, 아까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김정열 장관도 보이고, 또 장택상 분도 잠깐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치순 목사가 맨 앞에서 운구하는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 사진 이제 우리 하얀 소복을 입은 여학생이 재단에 올린 모습입니다. 보경식 재단에 올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죠? 예, 꽃으로 장식한, 그리고 태극기는 조기를 달지 않고 조의를 표하는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승만 박사 유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화장에 안치된 것을 양자 이인수 박사가 처음으로 관뚜껑을 열어서 유해를 저도 감동이 되네요. 이승만 박사의 90세 때 마지막 모습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박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기부를 했지만 다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다 기증했고, 이화장도 기증하려고 했더니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그래도 지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관료하고 남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화장만큼은 문화재단으로 편입하지 않고 모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화장에서 그나마 이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릉장이 있는데, 정릉장도 이승만 박사 기증했지만 역시 이 정릉장도 이승만 박사가 바로 그 유명한 고종의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정릉장을 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명정이 보이죠? 전주 이씨 양녕대군 제16대 손자입니다.
양녕대군 16대 손자인데 뭐 한간에서는 또 무슨 뭐 첩의 후손이 어쩌니 그러는데 정말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왕족에게는 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왕족에게는 다 부인이지. 예.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무슨 뭐 첩의 후손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양녕대군 제 16대 손이고요. 황해도 평산에서 6대 독자로 탄생하셨죠. 1875년 3월 26일 날. 저하고의 이연은 제가 평산조씨입니다. 평산조씨로 제 본이 평산인데 거기서 이승만 박사가 또 출생을 하셨고 제가 이렇게 이승만 박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증인들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를 가까이서 본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란 거니 이승만 박사 두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가 참 이쁘다고 이승만 박사가 두상이 참 좋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과분한 또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유해를 모신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오른쪽은 이제 실외에 모신 거고 오른쪽은 실내에 모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주 이인수 박사가 모시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좀 가까이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 이승만 박사의 사진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요 사진은 1948년 5월 1일 날, 즉 50재헌의 선거를 앞두고 이화장에서 기자회견 할 때의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다음 사진에 왼쪽에 있는 영정은 바로 초대 국회의장 때 영정입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초대 의장으로 선출될 때 그런 조명이고요. 가운데 이승만 박사 내외 모습이 보이죠. 회상도가 안 좋은데 이게 바로 1960년 3월 26일 날 제85회 생신 때 기념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조명이죠. 그리고 이제 4.19가 나가지고 4월 28일 하야를 하시는 바로 한 달 전 때 그 생일 기념 사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여인들이 아주 애통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제 장례식으로 해서 7월 27일 날 말씀드린 대로 휴전일 날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장에서 운구를 내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장례식이 어땠는지 어마어마한 장례식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27일 그의 생전의 소원에 따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제 명정이 맨 앞에서 이렇게 이동하죠. 운구하는 행렬이 보입니다. 자, 운구차에 실는 모습입니다. 지난날 대통령 직후로부터 하야하던 이화장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울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화장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90평생 조국을 위해 바치고 자, 그리고 대형 영정이 지나가는 모습이죠. 이승만 박사 이후에는 맨 앞에 태극기, 그다음에 이제 영정, 등 수많은 시민들이 뒤를 따랐는데 720명의 그다음에 뒤에 이제 만장, 광화문 거리에 570장의 만장이 해마다 수양을 고인의 합니다. 탄신을 경축하던 광화문 거리에는 예나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던 요건 이제 자료 사진이죠. 묵묵히 고인을 장송했습니다. 사열 받으시는 때 모습입니다. 시청 앞광장에서 늘 사열을 받으셨거든요. 행사 때마다. 자, 운구차가 이제 시청 앞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국립묘지로 가는 그런 행렬이죠. 정동교회에서 연결 예배를 가졌는데 이 박사는 요 운구 행렬만 750명, 720명.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리는 김목사의 모습. 주례로 연결 예배가 있은 다음 소복한 여인들의 정일본 국무총리, 정동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님. 연결 예배를 마친 이 박사 이후에는 573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성가대, 100만 합창단, 인파의 찬양단. 장송을 받으면서 이제 망장이 이제 지나가죠. 국립묘지로 향했는데
원구 행렬은 1km나 뻗쳤습니다. 엄청난 인파, 100만 명의 인파입니다. 남대문 보세요. 엄청나게 모였죠? 방법과 더불어 금이 관양하던 길이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길이었고 또한 하와이로 향했던 새벽의 망명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역입니다. 예. 꽉 찼습니다. 예. 네,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는 무려 모습입니다. 7시간의 도보 끝에 이후에는 4시 45분 동작동 국립 연결식을 현충원에서 연결식. 지금 그 당시 국립묘지죠. 자, 이제 운구차에서 운구를 내려서 연결식을 하는 장면이고, 연결식 다음에는 이제 하관식을 하게 되겠죠.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던 고인이 이제 이들 조국의 수호신과 이거는 이제 고이 현충원 무명용사탐 참배하던 역사 사진을 그 당시부터 이날 박정희 이렇게 대통령은 설립했습니다.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조사를 통해서 이 박사는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5시 40분 네, 이제 하관입니다. 이 박사의 연구는 한강수 굽어 보이는 묘지에 이제 공작봉 안장하는 모습이죠. 그리웠던 조국 땅에 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방공포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자, 아까 명정 보셨는데 이 명정은 그 당시에 그 서해에 대가신 소전 손재영 선생님이 대통령 전주 20지구라고 직접 쓰신 겁니다. 바로 소전 손재영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해 선생이십니다. 자, 지금이야 뭐 현수막 같은 거 다 기계로 순식간에 대형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영정은 홍승홍이라고 하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상이 바로 며칠 밤을 세워가지고 이 대형 영정을 제작했고요. 이 영정은 말씀드린 대로 재현우의 직전의 기자회견 때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제가 또 사진 설명과 함께 장례식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겠고, 그것과 연결해서 다음 주는 7월 27일 날 휴전 제70주년이죠. 정말 역사적인 70주년입니다. 그래서 휴전에 관련된 사건과 함께 그 휴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승만 박사 서거 영상에 제일 먼저 삽입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으로 이 방공포로와 휴전 그리고 한미동맹하고 이어지는 이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